안녕하세요. 정현진입니다. 오늘은 폭발 손상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환자 평가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현장 평가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폭발 손상,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사고든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폭발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안전을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폭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과 그리고 이게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에 따라서 인명사고를 위해 인명 피해를 좀 더 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의도적인 상황에서는요. 비의도적인 폭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화학물을 다루는 여러 가지 산업 현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백화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뭐 영화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의도적인 테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테러 집단의 의견을 사회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 테러라는 매우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더욱더 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1차 폭발 이외에도 추가적인 폭발을 조금 준비해 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 되면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폭발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 인력들이 투입이 될 건데 그러한 인력들을 목표로 추가적인 테러를 조금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문을 열었을 때 환자들을 구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문 근처에 개폐 여부에 따라서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장치를 미리 설치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 그 유리창 같은 것에 이제 그 테러범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유리창 근처에다가 이제 폭발물을 깨지거나 혹은 열릴 때 폭발물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드는 뭐 그런 것들 좀 조치해 놓는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의도적인지 의도적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현장 대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책에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책에 써져 있지는 않고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이 외상에서는 안 써져 있고 그 다른 책에서는 이제 써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는 마음에 뭐 짧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볼 건데요. 여기 이제 보셔야 될 거, 설치된 폭발물이나 방사성 가능성을 파악한다. 이게 뭔 말이냐? 테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인 폭발 상황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수의 희생자를 원하거든요. 그래야지 사회적 관심이 이 테러범들에게 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수 사망자를 위해서 폭발물을 여러 곳에다가 다수 설치한다거나 혹은 이 폭발로 인해서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고 이 폭발물 자체에 오염 물질들을 많이 넣어놔서 호흡기나 혹은 피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환자들에게 조금 빠르게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방사능 물질을 하면 폭발물을 만들어서 이거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법 방사능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질병 일으키는 물질을 생화학 테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2차 작용에서 제거 요소를 이제 자세히 조사해 주셔야 되는데 조사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제거까지 한꺼번에 이루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스 누출, 이 전선, 뭐 잔해들, 구조물 붕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어, 당연한 거는 이제 폭발 중심 지점을 확인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폭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뭐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중심지로 갈 수는 없고요. 이 주변의 위험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접근할 때마다 이 위험한 요소들이 발견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제 제거해 주신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중심지에 폭발의 근원지에 갈수록 심각한 파손과 손상 입은 환자를 만나볼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협소한 공간에서 발생되는 이 폭발 압력파에 의한 손상 증강도 여러분들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거, 이제 환자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죠? 폭발의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매우 심각한 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당연히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폭발이 있으면 대량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상자는 이 단수보다는 좀 다수일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이 환자를 살펴보시면서 이 재난과 관련된 선포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요. 이 대량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실 건데, 현장 관리가 확립된 응급구조사는 일반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환자 응급처치를 먼저 제거하고 가장 심각한 폭발 손상 환자의 치료에 집중한다. 이게 뭔 말이냐? 현장이 안정화되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환자가 재난의 그 요건에서 보시게 되면 재난 의학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이 최선의 의료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최선의 조치로 최대 다수에게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최선이라고 얘기했죠. 이 최선이란 말이 원래 이제 심정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정지 환자를 한 명 처치할 때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심정지 환자 한 명, 그 다음에 뭐 긴장성 기형 환자 두 명, 그 뭐 대퇴골절 환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열돼서 한 10명 정도 있다라고 칩시다. 경증 환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심정지 환자에 대한 처치를 하는 것이 환자를 많이 살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긴장성 기형 환자부터 처치하는 것이 가장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일까요? 당연히 심정지 환자는 처치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긴장성 기형 환자부터 처치하는 것이 다수의 환자에게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 잠깐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로 인한 것들은 대부분 다수 환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공기가 많은 이 장기들이 손상을 많이 입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우리 몸의 공기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폐입니다. 그래서 폐 손상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 줄 건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폐 손상은 폭발이 일어나고 난 후에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어야지만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폭발 손상의 다른 중대한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평가할 때 폐손상의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 지금 당장 여러분들 환자를 만났는데
폐 손상과 관련된 호흡 증상 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호흡곤란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제 흉통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숨을 쉴 때마다 입 근처에 그 핑크빛, 분홍빛을 띠는 거품이 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 가능할 정도로 이 호흡의 자가 호흡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폐 손상을 여러분들이 아마 놓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폭파 손상과 관련된 중대한 손상을 입은 환자라고 파악이 된다면 지금 당장 폐 손상 관련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폐 손상을 조금 의심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특히 요거 청력손실과 비출혈, 이 환자가 폐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데 호흡곤란을 호소하지는 않는데 이 환자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질문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코에서 이제 피가 난다거나, 코에서 피가 난다는 소리는 그 코 안에도 비강, 코 안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개방된 공간이라고 해서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폐 손상처럼 엄청나게 타격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도 공간이어서 공간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빈 공간이라는 건 당연히 공기가 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기 압력 차로 인한 이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로 인한 비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의 호흡곤란이라든지 혹은 산소포화도의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자에게 폐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청력손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청력손실은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청력손실을 직접 겪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정서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패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의사소통하면은 충분히 이 환자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시킬 수 있겠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거 이제 환자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제일 심각한 것 같으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도 이 패드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콧발 손상 환자의 처치가 있는데요. 자, 폭발 손상 환자에서 가장 중점적인 건 당연히 이 폐가 되겠습니다. 자, 폐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발 손상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신체 부위라고, 장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산소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장기는 당연히 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폐가 닫혔다는 소리는 우리가 원했던 산소량을 요구하고 있는 산소량을 적절하게 보급하지 못한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폭발 손상 환자에게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환자는 폐 손상이 있는 환자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실 건데요. 가장 자주 발생하는 치명상으로는 이제 폐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흉곽내 기도, 허파깔이 급격하게 압박으로 인해서 압력파로 인해서 압박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압박이라는 건 당연히 부피의 증가로 인한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력파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 몸을 투과하게 되면 다시 이제 이 압력이 없어짐에 따라서 다시 부피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 이 주변 조직을 압박하고 있던 것들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급증과 급감을 하는 이런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내부 장기들이 이제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탄력성 있는 신체 부위라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게 되면 뭐 풍선 같은 것들 있잖아요. 풍선을 확 불게 되면 불고 난 후에 다시 공기를 빼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이 빠르게 공기를 집어넣고 빠르게 공기를 빼더라도 풍선, 고무라는 이 재질 자체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페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페포는 탄력성이 있는 조직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약간의 약간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뭐 종이 재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재질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탄력성은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 정도로. 그래서 약간의 잡아당김 같은 경우는 버틸 수가 있죠. 종이 여러분들 잡아당기면 잡자마자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잡아당기게 되면 양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제 쉽게 찢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페포의 탄력성과 조금 비슷하겠다라는 예시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페포를 보지 못해서 해부로 환자의 폐를 직접적으로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해부 실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력성이 없어서 여기 안에 공기 차여져 있는 공기들이 바깥쪽으로 압력 파이에서 밀어내게 되면 이 페포 세포들은 이 늘어나는 압력에 의해 과도한 압력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된다. 여기저기 찢기거나 터지거나 혹은 피가 철철철 흐르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손상을 당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이제 염증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염증 과정은 우리가 폐부종으로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폐부종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폐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건 마찬가지고 당연한 얘기고 공기 흐름을 반영한 것도 당연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게 되면 폐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에 손상당하고 난 후에 염증에 물이 이렇게 겉에 차는 거예요. 그죠? 폐부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그 붓는 거잖아요. 붓게 되면 조직 내에 삼출에 이렇게 물이 차게 되는 건데 페포가 뭐 한다 그랬죠? 산소를 우리 몸에 가져오게 한다.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 산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산소를 가져오게 되면 외부에서 산소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페포 안에 기관지를 통해서 페포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들어온 공기를 이 페포 내에 있는 혈관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넣어야 되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물을 통과하고 난 후에 또 혈관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산소 공급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호흡곤란을 잃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출혈과 모세혈관을 공기 유입 등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혈관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압력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이쪽 혈관 내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 혈액이 유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폭발 손상으로 인해서 압력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폐포의 압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뭐보다? 이 찢어진 혈관이 혈액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압력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혈관 내로 뭐가 들어간다?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겠다. 공기가 들어가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공기색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 증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환자 기침이나 침을 통해 체액, 혈액, 공기가 섞여 있는 거품이 떠 있는 혼합물이나 피를 토할 수 있다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홍색 빛깔이 나는 이제 거품 낀 이 혈액 같은 것들이 이제 입안에 있으면 이 근처에 있으면 폐부종 포화 손상 환자에게서의 폐부종을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혈륜에 공기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기색전증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볼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폐 손상은 폭발 손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 증상과 징후가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잘 뚜렷하게 발현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 그럼 청력 손상 이 환자 폭발이 발생하고 난 후에 환자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혹은 내가 묻는 말에 멍하니 앞에만 보고 있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환자의 귀 손상을 의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귀 손상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폐회 손상도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볼 건데 폐부종이라는 이 폐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폐부종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폐부종은 물이 찬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물이 차면 당연히 수포음이 들리겠죠. 여기서 말하는 수포음은 말 그대로 이 수는 당연히 물수자고요. 포는 포말할 때 포자고요.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입 그 물속에다 잠수한 다음에 숨을 내뱉으면 물방울 생기잖아요. 그래서 뻥뻥뻥뻥 이렇게 터지는 소리들 그게 수포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폐부종을 알리는 가장 그 궁극적인 청진 방법이라고 진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폐부종만 뭐 수포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 손상 환자에게서 수포음이 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폐부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 이제 호흡장애까지 호흡장애, 호흡곤란 뭐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죠. 호흡곤란이 있고 앞서 얘기했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근처에서 이제 혈액이 섞이거나 혹은 뭐 거품 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입 근처에 이 거품이 끈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게 된다면 폐손상은 꼭 기억해 폐부종일 거라는 점, 폐부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의식 수준과 혹은 뇌졸중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 폭발 손상 환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그 의식 수준과 그리고 이제 몇몇 뇌 기능의 문제를 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도 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부종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흔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외상센터로 혹은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송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환자가 호흡곤란이 있으면 여러분 대부분 뭘 하라고 했느냐? 산소 공급을 해주고, 산소 공급이 환자의 자가발 호흡이 없어서 혹은 자발 호흡이 부족해서 내가 산소를 100%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전 마스크로 다량으로 주고 있는데도 환자가 적절한 호흡곤란이 완화되지 않거나 적절한 산소량을 공급해 줄 수 없다면 양압 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숨을 쉬고 있는 기전은 음압입니다. 음압으로 이루어지는 이거를 양압으로 억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양압호흡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밀어넣는 거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저기 혈관이 터지고 부서지고 찢어진 상태에서 양압을 집어넣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뭐가 생길 수 있다? 색전이 생길 수 있다. 색전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혈관이 터졌는데 원래는 혈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압력을 과하게 주게 되면 오히려
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이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색전이 위험한 이유는 심장이나 내려가서 심장이 박히면 당연히 심근경색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가게 되면 뇌졸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스트로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 추가적으로 양압환기를 하게 되면 양압호흡을 하게 되면 이 찢어진 폐포 바깥쪽으로 공기가 계속적으로 차게 되는 기흉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체 왼쪽 측면으로 눕혀서 인공호흡 한다라는 점, 이건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실 건데, 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세가 좋습니다. 내려가는 혈류에서 혈류량을 조금 감소시켜서 그 색전의 위험성을 좀 줄이는, 뇌졸중의 위험성을 조금 줄이는 이 포지션이라고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번 보셔야 될 내용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호흡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뭐 여기서 부족하다는 소리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환자의 호흡곤란이나 혹은 SpO2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적절하게 살펴봐 주셔서 이 환자가 위험성, 기흉의 위험성도 있고 공기색전의 위험성도 있지만 지금 당장 환자의 호흡이 멎어버려서 환자가 죽을 가능성이 높다. 환자가 이 저산소증으로 인한 손상이 오히려 더 클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드셨다면 양압환기를 그냥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폭 손상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보폭 손상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